어, 앞에서 이제 바이폴라 멀티 스테이지 앰프의 분석에 있어서 이제 커런트 모드로 뭔가 분석하는 것에 대해서 길게 설명드렸고요. 사실 이 다음 분석법은 사실 상당히 많이 중복되는 내용이고, 사실 기본적으로는 똑같은 내용을 뭔가 볼티지로 한다라는 약간의 차이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실 앞에 부분을 잘 이해하셨다 싶으면 여기는 안 보셔도 사실은 무방합니다. 여기 분석법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는 스테이지 하나하나에 이제 커런트를 추적하는 게 아니라 스테이지 하나하나의 볼티지를 추적을 합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볼티지의 임피던스를 나눠주면은 커런트이고 커런트의 임피던스를 곱해주면은 볼티지이기 때문에 양쪽이 기본적으로는 똑같아요. 근데 일단 하나하나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인풋 볼티지부터 시작을 하고 있고요. 인풋 볼티지부터 시작을 하고 있고, 그리고 나서 첫 번째 스테이지의 게인을 구하는데, 첫 번째 스테이지를 일단 그려놓고, 그러면 이 첫 번째 스테이지가 바라보는 두 번째 스테이지가 있을 건데, 그 두 번째 스테이지를 바라보는 인풋 임피던스를 RI2로 놓고 있는 겁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쪽으로 바라보는 이 저항 Q4, Q5로 바라보는 이 디퍼런셜 이 임피던스를 지금 RI2라고 여기서도 썼었고, 그 RI2를 그대로 그려놓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첫 번째 스테이지에서의 디퍼런셜 인풋에서 디퍼런셜 아웃풋으로의 게인이 어떻게 되는가 라는 것을 살펴보시면, 이제 앞에 스테이지 여기를 이제 R2, 그 다음에 여기도 R2로 놓고 보시게 되면 RE1과 RE2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 아래쪽으로 흘러가는 커런트, 다시 이 아래쪽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커런트는 VID를 RE1과 RE2로 나눈 것으로 표현이 될 거고요. 그 커런트가 어디로 흘러요? 그 커런트가 이렇게 흐르는 커런트는 이렇게 흐르고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물론 알파배에 이 스케일링 팩터가 붙기는 하는데, 알파가 거의 1이라면은 그 1은 거의 무시하고 이만큼의 커런트가 위쪽으로 흘러가서 흘러나가는 겁니다. 요 커런트가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결정된 요 1번 커런트가 그냥 위에서 흘러나오고 다시 위로 흘러 들어가는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고요. 알파는 거의 1이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베타가 아주 크다라는 상황을 가정하고 있으니까요. 그럼 위쪽은 이제 어떻게 보여요? 위쪽은 여기 AC 그라운드에 사실상 연결된 거죠. 그러면 위쪽을 바라봤을 때는 이 RI2라는 임피던스랑, 그림을 조금 다시 할게요. 네, 이 RI2라는 임피던스랑 요 R1과 R2가 직렬로 있는 요 임피던스가 두 개가 패러럴로 있는 거죠. 얘와 얘가 패러럴로 있고 거기에 커런트는 요 커런트가 흐르는 거고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뭐가 곱해져요? RI2와 패러럴 R1 플러스 R2 한 것만큼의 저항이 곱해져서 그게 뭘 유발시키는 겁니까? 이 VO1 플러스 VO1, 이 양당 간의 양아웃풋, 그러니까 플러스와 마이너스 아웃풋의 두 개의 볼티지 차이를 유발시키는 거죠. 그렇게 되면 VID와 VO1의 비율은 이렇게 결정되고 걔를 이렇게 쓰고 있어요. 이게 뭔가 디퍼런셜 모드로 보고 있으니까 좀 복잡한 것 같은데, 저희가 앞에서 앰프 할 때 이제 아래 저항분의 위에 저항으로 얘기하던 것을 사실상 그대로 다시 쓰고 있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스테이지의 게인을 구하는 거고요. 그럼 여기서 사전 작업을 해놨어야 되는 거는 이 RI2를 사실 처음에 알아놨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RI2를 알아놨어야 되는 건데, 그건 사실 어려운 건 아니고 앞에서 이미 한번 했어요. RI2가 뭐냐? Q4, Q5의 베이스로 바라보는 저항이고, 이거는 이 알파이의 두 개의 알파이를 얘기하는 거다라는 얘기를 했었죠. 요거에 대한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나서는 세컨 스테이지로 넘어가서 똑같은 것을 반복합니다. 세컨 스테이지는 이제 그래스케에서 결정된 볼티지가 넘어왔고요. 그러니까 첫 번째 스테이지 볼티지 게인에 의해서 VID가 스케일링 돼서 이만큼의 이 비율로 스케일링 돼서 올라왔고, 그 볼티지가 이제 걸렸을 때
그 다음 세컨 스테이지를 거치면서 어떻게 되는가 라는 건데, 이 앞에서 그림 보시면 세컨 스테이지가 이렇게 있고 R3가 있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바라보는 저항이 필요하잖아요. 그걸 RI3라고 놨었고요. 그래서 그걸 그대로 놓고 있는 거예요. RI3라고 놓고 있고 그냥 이 앰프의 이제 볼티지 게인을 구하는 거죠. RI3는 그 뒤쪽으로 바라본 것이었고, 일단은 뭐 앞에서 한번 했던 거니까 반복 잠깐 하죠. RI3가 뭐예요? 이쪽을 바라본 임피던스이고 걔는 Q7의 알파이와 얘의 1 플러스 베타베이 된 거의 합이죠. 그래서 Q3의 알파이 이거랑 이거 곱하면 Q7의 알파이 그 다음에 R4를 1 플러스 베타베이 한 거, 그래서 합으로 표현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RI3 값 구하고 이런 것들은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인이 어떻게 결정되는가 라고 보시면 이 VO1이 이제 결정되면 마찬가지로 아까 똑같이 여기 RE 두 개의 RE가 있고 그 두 개의 RE에 의해서 커런트가 결정되겠죠. 그 다음에 그 커런트가 앞에서 한 것처럼 이렇게 흘러가는 거고요. 이렇게 흘러가는 거고 그 커런트가 얘와 얘의 볼티지 드랍을 유발하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래 저항 R이 두 개, 그 다음에 R3와 RI3의 패러럴 저항에 의해서 이 볼티지 게인이 결정되는 거죠. 이게 세컨 스테이지고요. 그 세컨 스테이지 게인이 결정되면 이제 VO2가 만들어졌고, VO2가 만들어지면 이제 여기서부터 다음 스테이지 게인을 또 구하는 거잖아요. 세 번째 스테이지 게인. 세 번째 스테이지는 뭐다? 얘랑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 거고, 이쪽으로 바라보는 임피던스가 하나 필요하죠. 근데 걔는 R6를 1 플러스 베타베 한 걸로 거의 결정될 거예요. 거기다가 Q8의 알파이가 더해지는 정도. 그거를 또 그려놓은 게 이거죠. 그래서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임피던스가 이 임피던스를 말씀드린 거고, 말씀드린 것처럼 맨 아래 달려있는 임피던스에 1 플러스 베타베 한 거 구해진 거고요. 그러니까 식으로 이렇게 표현되고, 그 다음에 게인은 어떻게 돼요? 에미터 쪽에 있는 저항분의 위에 있는 저항으로 거의 표현되죠. 사실 여기도 명확하게 하자면 여기 또 RE가 있으니까 RE7이 있으니까 RE7과 R4의 저항과 그쵸? 그 다음에 이쪽에 붙어 있는 저항의 비율에 의해서 이 게인이 결정된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세 번째 스테이지가 그런 식으로 계산이 됐고 VO3가 만들어지면 마지막 스테이지는 딱 이겁니다. 달라진 거 없죠? 마지막 스테이지에 딱 요거만 남아있죠. 이제 요거만 남아있죠. 마지막 스테이지 보시면 이제 얘를 T모델로 또 바꿔서 그리면 이런 식으로 그릴 수 있고요. RE8로 그릴 수 있고, VO3가 얘와 얘에 의해서 볼티지 디바이딩 되는 것처럼 표현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최종적인 A4, 네 번째 스테이지의 게인을 저희가 구할 수 있습니다. 각각에서 구한 값을 다 곱해서 최종적인 볼티지 게인을 구하게 된다. 이게 뭔가 스테이지 이렇게 나눠서 보니까 이게 뭔가 정리된 듯 하지만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어지러운 느낌입니다. 굳이 볼티지를 계산해야 돼? 약간 이런 느낌들이 있어서 커런트로 쫓아가는 게 어떻게 보면은 조금 더 원래 이 디바이스의 동작 원리에 조금 더 적합하게 잘 맞아 들어간다. 이 얘기를 중복해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네, 여기까지 멀티 스테이지에 대한 이해가 될 거고요. 지금까지 저희가 프리퀀시 리스판스에 대한 것을 조금 제한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뭔가 밴드위스에 대해서 얼핏 말씀드렸었고, 밀러 멀티플리케이션 얘기하면서 일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 주파수 응답 속성에 대한 얘기들을 조금 더 정리된 형태로 하는 게 다음 강의부터 이어질 내용입니다. 네, 일단 기본적인 디바이스의 이 사용법이라든지 토폴로지라든지 이런 것들은 여기까지 어느 정도는 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알고 있는 서킷들을 주파수 응답 특성을 추출하는, 서킷들을 이용해서 주파수 응답 특성을 추출하는 과정들을 거치겠고, 그 이후에 조금 더 이제 OP앰프 설계에 들어가서 OP앰프 분석에 들어가서 알고 있는 토폴로지와 프리퀀시 리스판스에 대한 분석법 이런 것들을 병합하는 과정들이 이제 후반부에
전체 회로 강의 후반부에 기다리고 있는 내용들입니다.